공매가 짱이다, 공매가 최고다, 공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솔직하게 다 헛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온유님이 공매에 관심이 더 많은데 경매부터 해야 될까요? 자, 경매와 공매의 장단점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공매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경매처럼 권리 분석을 잘 해놓지 않아서 공매를 보는데 어렵습니다. 그죠? 공매를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매 물건을 보면 어렵지 않으세요? 권리 분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매를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야, 뭐야, 권리 분석도 안 해놨네. 어려워 보기가. 경매는 딱 올라오자마자 권리 분석 싹 해놓고 빨간 글씨로 다 해놓고 인수 소멸 다 써놓는데 관련된 공적인 장부들도 다 기재해놓는데 공매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될 수 있죠, 경매보다. 두 번째 장점, 법원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요, 법정을 가지 않고 집에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 두 개의 장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낙찰받고 임차인이나 점유자, 채무자분들이 안 나가. 나 안 나갈 건데? 나 내보내려면 나 명도 비용으로 1,000만원, 수천만원, 억대를 줘. 나 안 나가. 절대 못 나가. 여기 죽을 거야. 이러면 법원 경매는 어떻게 줍니까? 국가가 공권력을 대동해서 강제로 점유를 이전, 낙찰자에게 집을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국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명도를. 근데 공매는 그걸 안 해줍니다. 강제 집행을 안 해줘요. 개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솔직히 전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제 집행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공매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 분들이 안 나가 못 나가를 하겠습니까? 소송의 명도 소송 끝은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이겨요. 집주인이 이기면 여태까지 못 받던 임대료 다 받아갈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들어간 비용 다 받을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가치 상승과 내가 보유했을 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저하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걸 아는데 끝까지 버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명도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외에 물건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여튼 경매랑 공매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선 편하다고 공매부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몸이 편하면요 실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공매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싸게 나왔대요. 이런 것도 공매에 나온 물건도 임장 가는 거네요. 아니 당연히 부동산을 사는 건데 임장 가는 거죠. 공매는 더 많이 가야 돼요. 공매는 감정평가사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평가사가 돼야 돼요. 수차례 더 많이 가야겠죠. 응?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몸이 편하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마우스 한 번으로 입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매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에 의한 공매 물건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동산의 양이. 그리고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들이에요. 국가는 부동산을 살 때 미래 가치를 보고 사지 않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보고 삽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이 난무한다는 거죠. 근데 경매는 뭐예요? 다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보면서 삽니다. 최대한 올라갈 만한 입지에다가 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증서 준 업체도 있어요. 보증서 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은행입니다. 은행이 이 집은 얼마니까 보증서 줄게요 라고 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가 더욱 우량한 가치를 내뿜으면서 좋은 부동산이 많이 소출합니다.
한마디로 공매는 언제 하는 거냐? 경매를 다 보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공매를 보는 겁니다. 공매가 짱이다, 공매가 최고다, 공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솔직하게 다 헛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은행 근저당 이하에 나오는 부동산이 많을까요?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오는 부동산이 많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이 가치가 높을까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들이 가치가 높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경매가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매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공매하는 거예요. 공매 다 보고 시간 남으면 신탁 보는 겁니다. 신탁 다 보고 시간 남으면 그때 내 주요 지역의 급매물 체크하는 겁니다. 그때 또 시간 남으면 그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여러 군데 체크해 보는 거죠. 이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매에 관심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경매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집값이 하락세를 유지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의견 부탁드려요. 자, 부동산 하락과 상승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죠, 금리. 우리나라가 이번에 하늘에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원래는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튀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동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만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죠. 거기다가 공급. 공급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공급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신규 주택도 발행이 어려운 시기죠. 수요가 공급을 받쳐줄 수가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입니다. 요즘에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매매가를 바치는 게 전월세거든요.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반등 추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있긴 한데요. 마지막 특별 부록 같은 거 내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곡선은 연말부터 조금 그릴 것 같은데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폭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인들이죠. 이 경매인들은 시세대로 삽니까? 시세 대비 반값 30% 하락된 금액에 사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투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걸 잊지 말고 지금 경공매로 기회를 저와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H님이 대장님 빌라 임장 가면 현관 비밀번호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내부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들어가면은 빌라나 다가구 상가주택 잘 들어가서 보죠.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죠.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3가지 정도. 첫 번째,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첫 번째, 남이 들어갈 때까지 혹은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린다. 그래서 남이 들어오면 혹은 남이 나가면 따라 들어간다. 기다리는 거. 두 번째, 그냥 누릅니다. 그 경매물건 밑에 호실이나 그 옆에 호실이나 아무 호실이나 눌러서 저기 부동산 좀 보러 왔다. 경매 나온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 좀 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적혀 있어요. 100%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잘 찾아보세요. 여기 주변에 뭐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현관 위쪽에 써 있거나 아니 옆에 써 있거나 비밀번호가 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달하시는 분들 매번 벨 누르면 귀찮으시니까 공용관리비 부분에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적어놔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라고 적어놓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안 적혀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비밀번호가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글씨가 써 있어. 작게. 뭐라고 적혔냐면 비둘기 이렇게 써 있어요. 비둘기라고.
자세히 보니까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넣어봤죠. 9999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999였어요. 힌트. 스무고개를 할 수도 있고 퀴즈를 풀 수도 있는 이 경매시장 너무 좋죠. 대장님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전세를 놨는데 이젠 집이 두 채가 됐으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만 해야겠죠? 그냥 주택을 그만하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주택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을 그냥 그만하셨으면 좋겠어. 주택을 많이 해서 모으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요즘의 태세가 아니죠. 주택을 사서 모으는 거는 제약적입니다. 취득세 중과, 보유세 증가, 재산세 증가, 팔 때 양도소득 증가 등의 다양한 부분이 낼 수 있어서 주택들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사이클을 돌리시는 게 좋고요. 이후에 할 게 너무 많죠. 상가, 지산, 토지, 공장, 창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오피스텔도 많고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주택만 사서 모으는 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투자방. 그래서 우리 멘티분들도 주택을 최대한 2개 정도로 라이브 시키는 거를 돌려서 판매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택을 많이 사서 모으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다가구를 낙찰받았어요. 모두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한 세대가 풀옵션을 들고 갔어요. 공실이 된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 해야 할까요? 절도죄로 신고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살짝 이 민사를 하시면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송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그냥 공실이 오래됐다면 그냥 사용수익 하시는 게 좋고, 안에 무슨 집기와 생필품들이 있다고 하면 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 내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절도죄 신고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과 한 분 한 분 빼먹지 않고 소통을 해드렸고요. 답변 드리는 중에 제가 빨리 좀 답변 드려서 미흡했던 답변, 조금 더 궁금했던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대장TV 카페를 검색해서 여러분들과 무료로 상담을 해드려요. 수많은 멘토들과 우리 실전반에 있는 선배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면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요,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가진 자만이 더욱 부자가 되는 양극화가 너무 벌어지는 이런 세상, 전세가 없고 월세로 살아가는 세상, 월급의 50%가 월세를 내는 세상. 그러면 50%를 월세 내고 나머지 50%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 300 가지고 월세 150 내면 150 남는 거예요. 그걸로 옷 입고 뭐 사 입고 먹고,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이걸로 어떻게 내일을 살아갑니까? 이걸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줍니까? 그때 선택하면 늦습니다. 그때 선택하면 남들도 그렇다고 느낄 때라면 늦게 돼요. 늦습니다, 현저히.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저와 함께 기회가 움직이는 경매, 공매 시장에서 아주 가치가 뛰어난 경매 물건을 옥석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50% 반값에 아주 저렴하게 취득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제가 동행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